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계 및 교구 준비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꿀팁을 전수해주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이라는 교육기부 단체에서 2022년도에 21기 본부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함성소리, 쏙쏙캠프와 같은 대표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도 했고, 저희 부산 지역 내에서 진행하는 소통고리와 무튼 프로젝트라는 교육기부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나름대로의 다양한 교육기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쌓아온 노하우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함성소리와 쏙쏙캠프에서는 팀장의 역할을 맡았었고, 다른 부산 내 교육기부 활동을 할 때는 팀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교단에서 본부장이기 이전에 사업협력팀원의 팀원으로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맡아서 했기에 저의 큰 무기들을 고려하여 우선 교육기부 활동을 시작하기 전중후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팀장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팀원이 해야 할 일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교육기부 활동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저는 저만의 꿀팁으로 단체 채팅방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결정해야 할 때 기록을 해서 남겨두면 나중에 팀원 간의 마찰도 생기지 않고 진행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매번 대면으로 만나서 회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셔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페이지를 넘겨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기능들로는요. 투표 기능이랑 공지 댓글 기능입니다. 교육기부 활동을 시작하기 아주 극초반에는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투표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 여기에는 익명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 댓글 기능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공지를 등록하면 그 밑에 댓글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투표로 정하기 힘든 팀 이름 의견이나 프로그램 주제 의견 같은 것은 팀원들한테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물품은 항상 인원수보다 3개에서 5개 정도 많이 구매하는 것입니다. 물품 구매에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품을 주문하고 나서는 한 개당 가격, 그리고 총 구매 개수, 구매처 등을 바로바로 기록해서 정산보고서에 쓸 내용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중에 정산보고서 쓰는 일이 제일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팀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교단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할 때는 모든 활동마다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해두었어요. 대표적으로 매차 시 주교사, 보조교사, 활동사진 촬영 담당, 그리고 물품 관리 담당 등을 정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교사는 메인 역할이 회차별 수업을 기획하는 것인데 저희는 조금 더 완벽하고 나은 수업을 위해서 주교사의 필요시 모의 수업을 간략히 진행해서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수업이 많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도 선택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수업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재밌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하는 이유가 친밀감 형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교육기부 활동에서는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초등학생의 경우라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영어 캠프나 각종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배운 지식이라기보다는 선생님과 친구들 간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설명식의 오리엔테이션보다는 게임이나 퀴즈 형식으로 수업 규칙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직접 규칙을 만들어 보거나 선생님의 별명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소개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가 쏙쏙캠프 때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사전 질문지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작성하게 한 뒤 그 종이를 뭉쳐서 선생님께 던지면 저희가 그걸 랜덤으로 주어서 대답을 해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뒤부터 저는 이 방법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전 질문지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적어놨는데요. 1번, 나는 뭐뭐한 학생이다. 예를 들면 나는 착한 학생이다. 나는 발랄한 학생이다. 그 다음 2번, 선생님과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그 다음에 3번,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점을 적어주세요. 4번,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1, 2, 4번 같은 질문은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었고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저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3번 질문에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랐는데 가장 황당하고도 귀엽고 엉뚱한 질문이 저희가 쏙쏙 캠프가 여자 3명, 남자 5명에서 총 8명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학생이 저를 딱 지목을 하면서 박소연 선생님 혹시 여기 남자 선생님들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하고 이런 재미난 질문들이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 보니 이 활동이 정말 재미있었나 봅니다. 자, 다음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가장 핵심이기도 해서 넣어보았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요소나 퀴즈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학생 참여형 수업. 교육기부 활동에서만큼은 다양한 학생 참여 요소들을 통해 학생들의 재미난 상상력과 창의력, 아이디어들을 엿보며 서로가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기부 활동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좋았던 수업으로는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을 꼽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교육기부 세부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교사는 보조교사에게 당부할 점을 미리 작성해서 선생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교육기부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수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주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보조교사, 즉 팀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교사들이 챙겨야 할 점을 미리 작성하여 수업 시작 전에 합을 맞추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전에 물품을 인원수보다 3개에서 5개 정도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주로 환경, 과학, 미술과 같은 주제로 교육기부 활동을 했었어서 만들기 키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들기 키트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할 주교사가 먼저 만들어보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원수에 딱 맞게 준비를 했는데 불량품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하게 당일에 학생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량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 3가지 케이스 모두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키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워서 막상 가르쳐야 할 저조차도 헤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를 미리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된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사용하는 저만의 팁이 있다면 첫 번째는 다양한 사이트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물품에 따라 비교해야 할 사이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돌고 돌아 결국 많이 사용하게 되는 사이트는 쿠팡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나 과학 관련 수업을 자주 했었어서 한진과학 같은 교구 개발 기업 사이트에서 키트를 주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검색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색연필, 사인펜 같은 기본적인 교구가 있다면 집에서 직접 들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쏙쏙 캠프와 같은 2박 3일 정도의 단기 교육 기부라면 색연필, 사인펜 정도는 집에 가지고 있는 팀원이 있다면 가져오는 방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기부 활동 중에 팀장과 팀원이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팀장은 먼저 물품 사진을 꼭 찍어 두셔야 합니다. 물품 사진은 물품의 전체 모습과 총 개수가 잘 보이게 찍으면 되는데요. 팀장님 본인이 하기 힘들다, 여유가 없다 하시면 다른 팀원에게 부탁드려서 물품 사진을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교육기부 활동 전에 지출하는 교통편 예매 비용, 숙박 예약 비용, 교구 구매 비용들도 있지만 식비 같은 경우는 당일에 지출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매 내역이 은행 앱에 찍힌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활동 사진을 많이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했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교육기부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는 대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열심히 찍어두었던 사진들이 자료로서 잘 활용되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은 주교사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트를 활용한 수업을 예로 들었을 때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 미리 키트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척 해내는 면들도 있기 때문에 주교사의 설명은 미리 파악해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조교사라면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긴 수업을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려질 것 같다 라는 타이밍을 고려해서 쉬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쉬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찍어놨던 물품 사진들인데 이렇게 물품을 찍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물품 내역을 정리했던 파일인데 글씨가 좀 못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현재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기록하고 또 물품 사진을 찍는 것과 영수증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또 까먹을까 봐 크게 적어두고 저는 교육기부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이걸 배경화면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난 후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팀장님께서는 남은 물품 수를 확인하고 학교 혹은 기관에 기증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물품 기증 확인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은 예산을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쓰세요. 또한 학생들의 교육기부 활동 만족도를 파악하고 학교 혹은 기관의 담당자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교육기부 활동 실컷 잘해놓고 마무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하나도 보람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롤링페이퍼를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이 나누었던 추억과 예쁜 마음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중에 영상 제작을 뛰어나게 하는 팀원이 있더라면 그동안의 추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팀원분들은 활동 후기를 작성하고 팀원들과 공유해서 활동 전체 피드백을 하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 회차라도 이것은 중요한 활동이지만 이는 매 회차가 끝난 후 더 나은 다음 회차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과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어렵고 곤란하고 아직까지도 저의 답은 내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교육기부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너무 고맙게도 저희를 잘 따라줘서 그런지 정이 들어서 끝나는 날 막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러고 SNS 아이디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전화번호 안 알려줬다고 우는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전화번호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SNS 정도는 아이디가 없다, 난 이거 안 한다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이 사진은 실제로 저의 교육기부 활동 사진들인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지에 롤링페이퍼를 적으면 보람도 느끼고 오랫동안 교육기부의 추억을 글로써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저 롤링페이퍼는 아직도 제 방에 붙여 있어요. 추가로 현수막이랑 이름표를 예쁘게 만들어 제작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사진을 중요시하는 편이라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현수막과 함께 사진을 찍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다음은 정산 보고서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꿀팁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과 보고서의 활동평가라는 명칭 혹은 그 비슷한 내용으로 칸을 채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교육기부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에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경험상 교육기부가 끝날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적으려니까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평가 부분은 모든 팀원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산보고서도 써야 하는데요. 정산보고서는 이때까지 사용한 예산을 모두 기록하는 보고서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제서야 정리하려면 내가 이 물건은 어디서 샀더라? 하기도 하고 살 때와 가격이 또 달라졌을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기록을 해두어서 빠르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경험으로부터 녹여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물론 저희가 진행한 방식이 전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딱 중요한 4가지를 정리하자면 첫째, 수업 시작 전 흥미로운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학생들과 친해지기. 둘째, 수업 중 주교사, 보조교사의 역할 분담은 확실히 하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분배 잘하기. 셋째, 수업 후에 모두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확실한 마무리하기. 그리고 마지막,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쓸 내용을 미리 마련해두기입니다. 저는 교육기부가 퍼즐과 같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팀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추어질 때 성공적인 교육기부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에 한 페이지 속에 남을 보람찬 교육기부 활동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